자, 이제 보겠습니다. 좀 봐야죠. 네. 자, 시 한번 같이 또 공부하고 볼게요. 우리 시 좀 많이 어려워하셔가지고 좀 여러 번 같이 읽고 의미를 좀 되새겨 보고 네,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볼게요. 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모진 소리를 들으면 내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더라도, 내 귀를 겨냥한 소리가 아니더라도, 모진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쩡한다. 그러니까 이제 모진 소리라는 거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제 남한테 상처되는 말, 그죠? 내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더라도, 내 귀를 겨냥한 소리가 아니더라도, 모진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쩡한다. 온몸이 쿡쿡 아파온다. 누군가의 온몸을 가슴속부터 쩡 금가게 했을 모진 소리. 누군가의 온몸을 가슴속부터 쩡 금가게 했을 모진 소리라고 나와 있어요. 나와 헤어져 덜컹거리는 지하철에서 고개를 수그리고 내 모진 소리를 자꾸 생각했을, 내 모진 소리에 무수히 정 맞았을 누군가를 생각하면 모진 소리, 늑골에 정을 친다. 쩡, 세상에 금이 간다. 라고 나와 있어요. 어, 이제 나라는 사람하고 헤어져서 덜컹거리는 지하철에서 고개를 수그리고 내 모진 소리를 자꾸 생각했을, 내 모진 소리에 무수히 정맞았을 누군가를 생각하면 내가 그 누군가한테, 이 누군가라는 건 사실 특정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떤 특정 인물을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밝히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가면서 남들한테 좀 이렇게 모진 소리를 할 때가 종종 있는데, 이제 그때마다 그 사람들이 조금 풀죽어하고 시무룩해져 있고 상처받았을 생각을 하면 내 마음도 편치 않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응. 따뜻한 말을 들으면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더라도, 내 귀를 향한 말이 아니더라도 따뜻한 말을 들으면 가슴이 따뜻하다. 미소가 사르르 번진다. 누군가의 온몸을 가슴속부터 활짝 꽃피게 했을 따뜻한 말. 나와 헤어져 초록빛 가득한 가로수길에서 미소 지으며 내 따뜻한 말을 종종 떠올렸을, 내 따뜻한 말에 살며시 꽃 피웠을 누군가를 생각하면 따뜻한 말, 가슴에 빛이 든다. 활짝 세상에 꽃이 핀다. 그럼 봐봐요. 그러면 이제 요 가의 상황과 나의 상황은 좀 다른 상황이에요. 가해 상황은 이게 누군가한테 내가 상처가 되는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했을지를 상상하는 거. 그죠? 상처되는 말을 했을 때 내 상처되는 말을 들은 상대방의 상황을 상상하는 거죠. 어떠했을까? 그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지금 공감을 해주고 있어요. 아마 가슴이 갈라질 정도로 아팠겠지? 나도 편치는 않은데.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내가 따뜻한 말을 했을 때 내 따뜻한 말을 들었던 상대방의 상황을 또 상상하는 거. 이럴 수도 있잖아. 그죠? 응.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도 또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게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그죠? 같은 말을 들어도 좀 차갑게 말을 들을 때랑 따뜻한 말 한마디 들을 때랑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내 입장만 생각해 봤을 때는 상대방이 좀 나한테는 부드럽게 얘기해주고, 조금 이제
뭐랄까, 좀 따뜻하게 얘기해주면 좋을 텐데, 또 막상 내가 상대방한테 말을 할 땐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것인데, 그 어려운 거를 좀 해내는 것이 또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쌓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게 참 어렵다는 걸 느끼고 있는데, 음, 여러분들은 또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네. 자, 근데 몇 가지 한번 좀 챙겨볼 만한 게 있어요. 우선은 여기 아니더라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아니더라도 가슴이 쩡 간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아니더라도니까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반복법이네요. 그죠? 이 반복을 하게 되면요. 두 가지 정도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언가를 강조하는 의미가 될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운율감을 형성해 줘요. 쩡 한다는 건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음성상징어거든요.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소리를 들을 때요. 그 내가 소리를 들었던 그 경험, 나의 경험을 이제 가지고 그 소리가 그런 소리야 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를 묘사하는 표현에서 의성어랑 비슷하면서도 살짝 다른 것이 내가 경험한 소리는 그런 소리였어 라는 이제 전달이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내가 직접 들었던 소리를 이렇게 내뱉어 주는 거. 그게 음성상징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화알짝. 원래 맞춤법은 활짝이거든요. 근데 지금 따뜻한 가슴에 이렇게 다 삼음절이니까 마지막에 활짝 해버리면 두음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맞춰주면 조금 더 리듬감을 형성할 수 있으니까 일부러 맞춤법엔 틀렸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적 허용이라고 불러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어미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자, 빛이 든다, 꽃이 핀다. 여기 뭐뭐 니은다 또는 뭐뭐 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현재형 어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미를 보고서 이게 현재 시점에 대한 얘기인지 앞으로에 있을 미래 시점에 대한 얘기인지 예전에 있었던 과거 시점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은 현재형 어미가 쓰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까요? 떠올렸을, 피웠을. 그럼 봐봐요. 원래는 기본형이 뭐야? 떠오르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르가 어간이야. 근데 여기에 리라는 전미사를 붙이는 거예요. 어, 그리고 옛날이니까 엇이라는 과거형 선노말 어미를 붙이는 거죠. 그럼 봐봐요. 떠오르에는 리가 붙였으니까 르를 떼고 리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리을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떠올리까지 썼다가 엇을 갖다 붙이는 거죠. 근데 얘는 축약할 수 있죠, 하나로. 그래서 올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엇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과거형 선어말 어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표현들이 이제 사용되면
이제 우리는 그거를 이제 과거형 선어말 어미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미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나와요. 결국에.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표시해 볼게요. 나. 이렇게 시적 화자가 자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나, 내. 이런 표현들이 쓰이면 우리는 시험에 어떤 식으로 이제 선택지가 출제가 되냐면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난다. 표면에 드러난다고 표현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라고 이제 표현하면 돼요. 아,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좀 장비가 좀 이상해가지고요. 네, 자,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죠? 자, 그러면 또 한번 볼게요. 여기. 비가 오면 생기던 웅덩이에 씨앗 하나가 떨어졌지. 바람은 나뭇잎을 데려와 슬그머니 덮어주고 겨울 내내 나뭇잎. 예, 봐봐요. 비가 오면 생기던 웅덩이에 씨앗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물웅덩이를 얘기하는 거겠지. 물웅덩이에 물이 고였는데 여기 씨앗 하나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바람은 나뭇잎을 데려와 슬그머니 나뭇잎이 이 씨앗을 덮어줬어요. 그리고 겨울 내내 나뭇잎 온몸이 꽁꽁 얼 만큼 추웠지만 가만히 있어줬어. 누구를 보호해 준 거예요? 씨앗을 보호해 준 거죠.
봄이 되고 벽돌 담을 돌던 햇살이 슥 손을 내밀었어. 자,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온 거죠. 벽돌담을 돌던 햇살이 슥 손을 내밀었어요. 그때 땅강아지는 엉덩이를 들어 뿌리가 지나갈 길을 열어주었지. 그러니까 엉덩이를 들어서 뿌리가 지나갈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은 요 씨앗이 이제 나무가 될 수 있게 도와줬다는 거니까 배려해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강아지가. 아, 비가 오지 않는 날엔 지렁이도 물 한 모금 우물우물 나눠 주었지. 지렁이조차도. 그죠? 지렁이나 땅강아지는 요 씨앗을 배려해주는 존재들이 되겠네요. 물론 오늘 아침 학교 가는 길에 연두색 점 하나를 피해 네가 팔딱 뛰었던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말이야. 연두색 점 하나를 피해 네가 팔딱 뛰었던 것이 요거 이제 청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네요. 그죠? 청자. 그래서 독백체라기보다는 말을 건네는 방식이겠네요. 연두색 점 하나를 피해 네가 팔딱 뛰었던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말이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연두색 점 하나를 피해서 라는 건그 뭐가 되겠어요? 씨앗과 나뭇잎을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밟으면 이제 좀 이렇게 아플 수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 씨앗은요, 비 오는 날 웅덩이가 생겼을 때 거기 웅덩이로 이제 탁 들어갔는데 나뭇잎이 덮어서 자기를 보호해주지, 땅강아지가 길을 열어주지, 이제 그런데 이제 또 그 지렁이도 물 한 모금 나눠주지, 그리고 심지어 등교하는 그 어린이도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죠? 어,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대요. 네가 팔딱 띄워주었던 것이. 응. 자, 그러면 요 라가 이제 그 그림으로 표현한 거네요. 요 다를요. 겨울 내내 나뭇잎 온몸 꽁꽁 얼 만큼 추웠지만 가만히 있어줬어. 요 씨앗이네요. 요 씨앗을 나뭇잎이 덮어서 보호해 준 거죠. 보호해 준 걸로 보면 되고, 봄이 되고 벽돌담을 돌던 햇살이 슥 손을 내밀었어. 그때 땅강아지는 엉덩이를 들어 뿌리가 지나갈 길을 열어주었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땅강아지는 엉덩이를 들어 뿌리가 지나갈 길을 열어주었고, 그다음에 지렁이도 물 한 모금 나눠주었지. 그러니까 이제 서로 뭐 해주는 거야? 배려해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햇살도 참 손을 내밀어 줬네요. 그죠? 추워서 꽁꽁 얼어 있었을 텐데 햇살이 녹여준 거고, 땅강아지가 길을 열어주었고, 지렁이가 물 한 모금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물론 오늘 아침 학교 가는 길에 네가 팔딱 뛰어서 이 새싹을 보호해 줬다는 거지. 새싹이죠. 음. 자, 볼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나는 가를 모방하여 쓴 시이다. 괜찮죠, 그죠? 이제 모진 소리에 대한 얘기를 따뜻한 말로 이제 바꿔서 패러디한 시라고 봐야 되겠네, 그지? 그래서 패러디한 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패러디. 음, 그죠? 괜찮죠? 나는 시적 허용에 해당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자, 우선 여기 나에는 요 활짝이라는 게 있어요. 가에는 그런 게 어디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음, 쩡, 늑고래, 그죠? 요런 거. 요런 게 이제 시적 허용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괜찮아요. 가는 모든 소리가 세상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부정적 영향이죠. 나의 이 차가운 말을 듣고서 시무룩해졌을 상대방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개를 수그리고 내 모진 소리를 자꾸 생각하고 무수히 적맞았을 누군가를 생각하면 이라고 나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다는 거야. 내가 왜 그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줬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이 친구는. 음.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나는 따뜻한 말이 나와 타인과 세상을 행복하게 한다는 주제를 담고 있다. 그렇죠.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게 되면 그 사람, 내 따뜻한 말 한마디 들었던 그 사람도 내 따뜻한 말을 종종 떠올리면서 살면서 꽃 피우면서 또, 이렇게 행복해 하지만 나도 그 사람을 보면 내 가슴에도 꽃이 활짝 핀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와 상대방이 행복하면 그리고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면 세상이 행복한 걸로 확장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괜찮아요. 의성어나 의태어를 사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리를 묘사하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의태어, 뭐 사르르 이런 거. 그죠? 그런 게 이제 모양을 흉내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성어는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의태어는 모습을 흉내내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아기가 아장아장 걷는다. 남자가 어기적 어기적 집을 나왔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걷는 모양새나 이런 것들을 뭐 뒤뚱뒤뚱 걷는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의태어라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쓰인 시였어요. 정답은 3번 해주면 되겠고. 11번 가를 나로 재구성하면서 달라진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는 똑같잖아. 시 똑같고 매체도 똑같이 그리고 형식도 똑같잖아. 그치? 맥락도 똑같고 결국에는 모진말에 대한 거 남한테 모진말 하지 말자가 따뜻한 말 하자는 말로 바뀐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로 다루는 중심 화제가 달라진 거네요. 주제가 달라진 거지. 정답은 3번 해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12번 서술형 가를 나로 재구성하면서 기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서술하시오. 자, 기억에 대응하도록 바꾸어서 표현한 식구를 서술할 것이라고 나와 있죠. 나에서 식구를 찾아서 서술해 달래요. 좀 기억 볼게요. 온몸이 쿡쿡 아파온다라고 나와 있죠. 어.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더라도 내 귀를 겨냥한 소리가 아니더라도 모진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쩡한데 온몸이 쿡쿡 아프대. 그 다른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차가운 말, 상처되는 말을 들으면 아 온몸이 쿡쿡 아파온다는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따뜻한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는지 그 표현한 부분을 보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미소가 사르르 번진대. 그죠? 요거 해주면 되겠죠. 어, 따뜻한 말을 들으면 미소가 사르르 번지고 모진 소리를 들으면 온몸이 쿡쿡 아파온다. 그치? 네. 그래서 요거 미소가 사르르 번진다. 들어주면 되겠고요. 자, 니은의 의미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모진 소리로 나빠진 관계는 다시 좋아질 수 없다는 의미야 라고 나와 있죠. 다시 좋아질 수 없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회복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볼게요. 봐봐. 내가 모진 소리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뭔가 상처를 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슬퍼할 것을 생각하면 늑골에 정을 치면서 세상에 금이 간대. 그러면 누군가를 생각한다는 건 내가 했던 행동을 나의 행동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반성한다는 거죠. 내가 이 행동을 반성한다는 것은 뭐 하고 싶다는 거야. 개선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이 만약에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엔 주제가 뭐가 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모진 말을 최대한 삼가자는 거잖아요. 그죠? 모진 말을 하지 말자는 거잖아. 그 모진 말을 하지 말자는 것의 그 주제의 메시지에 깔려 있는 기저는 무엇이냐면, 혹시나 그렇게 모진 말을 뱉어서 남한테 상처를 주었다면 그걸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모진 말을 하지 않는 개선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자는 거지. 다시는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이 반성을 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세상에 금이 간 걸 다시 붙이자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다시 좋아질 수 없다고 말한다는 것은 너무 단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하자가 심지어 모진 소리로 나빠진 관계가 다시 좋아질 수 없다. 그러니까 나 왜 그랬지? 아, 나는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내용은 없단 말이야.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관계에 대한 아쉬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반성하고 그러지 말아야지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돼.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모진 소리가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을 아프게 한다는 소리야. 그렇지. 나도 상대방한테 모진 소리를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지만 다른 사람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모진 소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 사이가 멀어지면 금이 간다고 했잖아. 그죠? 봐봐요. 세상이 이렇게 있으면 금이 가면 어떻게 되게 두 쪽으로 나눠지겠죠. 그러면은 이쪽과 이쪽으로 나눠지잖아. 그치? 그럼 사이가 벌어지는 거라고 봐야죠. 모진 소리를 주고받으면 사회적 분위기가 나빠진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 얘기야. 그죠? 그 사회적 분위기, 이 사회라는 건 누가 모인 거야? 사람들의 모임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의 분위기가 나빠진다 그런 걸로 볼 수도 있겠죠. 얘랑 얘는 같은 선택지잖아. 부정적인 영향이 모든 소리를 들은 사람에게만 그치지 않고 세상에까지 미친다. 그렇죠. 세상에 금이 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돼야 되는 거죠. 적절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글의 내용 이해라고 나와 있죠. 한번 볼게요. 자연물을 사람처럼 표현하였다. 이거 이제 의인적 표현이죠. 그죠? 응. 아까 햇살이 뭘 내민다고 했어? 손을 내밀고, 땅강아지랑, 그죠? 지렁이가 무언가를 이제 배려해주고, 그죠? 그런 것들이, 약간 이제 사람처럼 표현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괜찮아요. 이야기하듯이 친근한 말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그지? 예. 그러니까 말을 건네는 듯한 말투라고 했잖아요. 괜찮아요. 여기. 말 건네는 방식. 그죠? 청자를 설정해서. 그치? 새싹 하나가 나기까지 주변에 도움이 필요함을 노래하고 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함. 그치? 그죠? 그 나뭇잎이 덮어줘야 되고, 물 한 모금을 지렁이가 나눠줘야 되고, 땅강아지가 길을 비켜줘야 되고, 햇살이 손을 내밀어줘야 돼. 그죠? 필요해요. 새싹 하나가 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새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명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치열한 경쟁, 이런 건 안 나왔어. 그죠? 네, 정답은 5번이죠. 그 다음에 다를 나로 재구성했어. 시를 뭘로 구성한 거예요? 만화로 구성한 거죠. 이렇게 구성하면서 고려했을 거. 주제를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 어떨까? 다른 관점이라는 건 다른 시각인데, 다른 시각에서 살핀다는 건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은 누구의 관점에서 본 거야? 사람의 관점에서 본 거잖아.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씨앗의 관점에서, 어,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도움을 받았어. 라든지, 또는 뭐, 아니면 오늘 아침에 학교 가는 그 어린이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들려준다든지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그지? 둘 다 시적 화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맞고요. 아니고요.
화자를 바꿔 제국 화자를 바꾸지 않았잖아. 이 다른 관점에서 살펴본 게 아니기 때문에 화자를 바꾼 것도 아닌 거지. 사회문화적 맥락을 현대에 맞게 재구성해 볼까? 사회문화적 맥락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죠? 생명의 소중함이라는 맥락이 달라지지 않았잖아. 매체를 바꿔서 그렇지. 시라는 매체를 만화라는 매체로 바꾼 거야. 정답은 4번이죠. 제재를 바꾸진 않았죠. 그죠? 제재는 소재예요, 소재. 소재는 그대로 뭐야? 씨앗이잖아. 씨와 새싹이잖아.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교실 앞에 다다르자 아이들 몇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웅성거리는 것을 보니 누군가 싸우는 모양이었어.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는 미나와 얼굴이 달아오르는 현우가 눈에 먼저 들어왔어요. 자, 그럼 봐봐. 그러니까 이제 교실에 들어왔더니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봤어. 그랬더니 이 미나라는 아이와 현우라는 아이가 서로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어. 그리고 뭐 얼굴이 달아올랐어. 그럼 둘이 싸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 주위에는 어쩔 줄 몰라 하는 미나의 모드먼들이 보였고 척본이 드라마 제작 수행 과제 때문이었어. 그러니까 이 드라마 제작 수행 과제 때문에 요 갈등을 겪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갈등의 계기가 되겠다. 미나는 대본 작가, 현우는 배우. 둘 사이에 의견 충돌이 일어난 것 같았어. 그러니까 의견 충돌이 일어났고 미나가 한숨을 쉬더니 갑자기 쏘아붙이기 시작했어. 도대체 왜 이 장면을 빼자는 건데? 중요한 장면이라고 얘기했잖아. 왜 이 장면을 빼자는 건데? 그러면 장면을 뺄지 말지. 요게 이제 그 화제가 되겠네요. 그죠? 난 이 장면 연기하기 싫어. 뭐가 싫어? 지난번 대본 회의할 때 너 계속 딴짓만 하다가 애들이 뭐라고 하니까 화내면서 무슨 역이든 다 하겠다고 큰 소리 쳤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해? 너는 늘 너만 생각해. 참 이기적이다. 짜증나 정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지난번 대본 회의 때 이야기를 하면서 어, 뭔가 이제 상대방의 잘못을 꾸짖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 너 무슨 얘기든 하겠다고 하다가 이제 와서 왜 갑자기 말을 바꾸냐 이런 얘기예요. 그죠? 여자아이의 논리예요. 미나의 논리죠.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왜 이러는 건지. 저번에 대본 같이 쓰자고 했을 때 너는 바쁘니까 나보고 알아서 다 쓰라고 했잖아. 이건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나도 같이 하겠다니까? 갑자기 왜 그래? 너 참 이기적이다. 여태 관심도 없었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봐봐. 저번에 대본 같이 쓰자고 할 때 너는 바쁘니까 나보고 알아서 다 쓰라고 했잖아. 이건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너 바쁘다고. 했잖아. 내가 할게. 라는 거야. 나도 같이 하겠다니까? 얘기하잖아. 그죠? 현우의 말이에요. 한 번 더 얘기하죠. 너 참 이기적이다. 한 번 더 얘기해. 나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다. 온몸이 폭발 직전에 화산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 같았다. 전화기 너머로 선미가 주춤하는 게 느껴졌다. 이때다 싶어 날카로운 목소리로 쉴 새 없이 몰아붙였다. 이제 와서 열심히 하는 척하지 마. 넌 여태 한 거 없잖아? 지금까지 내가 다 했다고 짜증나. 나는 이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 자, 그러니까 결국엔 드라마 대본 때문인 것 같아. 그치? 봐봐. 가와 나는, 가와 나는 지금 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같은 내용인데, 봐봐요. 드라마 대본 때문에 싸우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장면을 뺄지 말지를 이제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싸운 거고, 나에서는 전에는 혼자 쓰라고 해서 나 혼자 쓰고 싶은데 갑자기 말 바꿔서 같이 쓰겠다고 하니까 힘들어하는 거지. 뭐, 그죠?
답답하다, 혼란스럽다. 교실을 빠져나와 복도를 빠르게 걷는데 아이들이 나만 보는 것 같아. 숨을 곳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게, 이게 불미스러운 일로 다른 애들의 주목을 받는 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학교에는 딱히 숨을 데가 없고 겨우 화장실이야. 숨을 깊게 몰아쉬었어. 힘겹게 고개를 들어 내 얼굴과 마주했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 마음이 쩡 하고 무너졌어. 쩡 하고 거울에 금이 간다. 조각난 거울 얼굴 뒤로 선미 얼굴이 겹쳤어. 착각일까? 선미 얼굴에 점점 다가와 내 옆에서 멈췄어. 고개를 돌렸어. 내 옆에는 당황한 얼굴을 한 선미가 서 있었다. 진짜 선미였다. 나는 엉거주춤 서서 입을 뗐다. 마음속에 꾹 둘러 담았던 말이 불쑥 튀어나왔다. 미안해. 그러니까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좀 이렇게 차분하게 이 얘기를 주고받으면 되잖아. 근데 얘가 좀 감정적으로 대치했어. 그 감정적으로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대목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현우는 나에게 먼저 모진 소리를 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현우한테 먼저 어, 그 모진 말을 한 거예요. 장난을 뺨이 많이 하는 것 때문에. 그죠? 너 참 이기적이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예. 갑자기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 화장실에서 선미는 나에게 먼저 사과하였다. 아니야. 내가 선미를 보자마자 불쑥 나도 모르게 사과한 거예요. 그죠? 아니고. 미나 모듬 과제를 하던 중에 현우에게 화를 내었어. 그죠? 정답은 3번. 나는 현우가 자신에게 하는 모진 소리를 상처받았다. 상처받은 게 아니고요. 그냥 불편한 거야. 내가 현우한테 했던 모진 말, 선미한테 했던 모진 말.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진 거죠. 아,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처했나? 심지어 미안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상처받았을 상대편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이 앞섰던 것이지 내가 상처받은 건 아니었다. 나는 선미가 뒤늦게 대본 쓰기를 미뤄서 화를 내었다. 대본 쓰기를 미룬 게 아니고요. 안 쓴다고 바빠서 안 쓴다고 했는데 얘가 혼자 쓰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나도 같이 써라고 하니까 말 바꾸니까 화가 난 거야. 이거 아니죠. 자, 17번. 이 글에서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소재. 주인공의 아픈 마음, 죄책감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아까 뭐가 갈라졌어? 거울이 갈라졌잖아. 그죠? 반성. 이 거울이라는 소재가 나오잖아요. 항상 따라다니는 게 반성이야. 그냥 거울을 보면 내 자신을 볼 수 있잖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다는 건 반성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니까 거울이 반성의 매개체가 보통 됩니다. 그래서 거울이라고 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18번 볼게요. 보기는 시 모진 소리를 재구성하여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고려한 내용인데 기억부터 미음 중 적절한 것끼리 묶인 것은 자, 원작의 내용을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보여주고 싶어서 갈래를 소설로 바꾸었어라고 얘기하죠. 그죠? 응. 자, 이거 보면 지금 원래는 이게 시나리오를 원작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소설을 바꾼 거야.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모르죠. 원작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건 아니야. 어쨌든 소설이다, 갈래는. 원작의 주제를 바탕으로 하여 모진 소리를 한 자신을 반성하는 내용까지 담고 싶어. 그죠? 모진 소리를 한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있잖아, 그지? 거울을 보면서. 특별한 사건이 왜 없어, 지금. 드라마 대본 관련된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있잖아. 등장인물에는 모진 소리를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꼭 있어야겠지. 그렇지. 모진 소리를 하는 사람은 나. 듣는 사람은 현우와 선미. 그죠? 됐어. 기억, 니은, 리을이니까 정답 2번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인공이 반성할 수 있도록 주인공의 잘못을 지적하는 인물. 주인공의 잘못을 지적하는 인물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죠? 19번.
아, 이 글에 나타난 주요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라고 나와 있죠. 누가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미나가 현우에게 이기적이라고 했죠. 음. 자, 문학 작품을 재구성하는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구성하게 되면 문학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읽어보고 저렇게도 읽어보니까 두 번 읽는 거잖아, 어쨌든 그죠? 그러면 한 번 그냥 소설로만 읽을 때보다 극으로도 한 번 읽어보고 시로도 한 번 읽어보고 만화로도 한 번 읽어보고 같은 내용을 형식을 바꿔서 여러 번 읽으면 그 작품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밖에 없죠. 재구성된 작품은 문학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렇지 않죠. 깊이 이해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가치가 있지. 떨어지는 게 아니죠. 정답은 2번이죠. 새로운 것을 상상하고 표현하는 능력.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극이었던 걸 소설로 표현하면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거고. 내용, 형식, 갈래, 맥락, 매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매체와 갈래와 형식을 알아야지 재구성할 수 있잖아. 그죠?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괜찮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할 거고요. 어, 업로드를 이제 빠르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학업하시는데 최대한 지장 없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